만약 스포츠의 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라면은 저는 단연컨대 라이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이유나 아니면 지리적인 이유로 라이벌이가 형성이 되는데 뭐 가령 한일전도 마찬가지죠. 에이 뭐 요새 한일전이 뭐 옛날 한일전이냐 하지만은 그래도 축구 안 보는 사람들도 이번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한대 하면은 봅니다. 봐요.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스포츠라는 우리의 이 육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활동 플러스 거기다가 역사적 지리적 이유로 사이까지 안 좋은 이런 라이벌이까지 겸해진다? 이 도파민을 선사해주는 게 바로 이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라이벌이 중에서 같은 지역 간 라이벌을 뜻하는 용어로 우리가 더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 스포츠에서 더비가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축구입니다. 가령 마드리드를 연고지로 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레알 마드리드 간의 마드리드 더비가 있고, 아니면 AC 밀란하고 인터 밀란 간의 밀라노 더비라던가, 이 머지사이드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리버풀과 에버튼 간의 머지사이드 더비라던가, 아마 모든 나라가 이러한 더비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동해안 더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가까울수록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만국 공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축구 더비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영국입니다. 왜냐? 영국이 일단 축구 연고지고요. 이 더비라는 단어 자체가 영국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영국에 워낙에 많은 축구팀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연고지에도 축구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런던만 하더라도 축구팀이 수십 개여가지고 뭐 런던 북부, 뭐 런던 서부, 남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더비를 만들잖아요. 그 정도로 영국만 해도 축구 더비만 4부리그, 5부리그, 6부리그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못해도 한 30개는 넘을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북런던 더비, 머지사이드 더비, 노스웨스트 더비, 맨체스터 더비, 타인위어 더비,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도커스 더비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더비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이렇게 많은 더비가 있다 보니까 영국 현지 팬들이 더비 티어리스트라는 것을 흔히 만들고는 하는데, 제가 이 더비 티어리스트를 최근에 좀 보니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더비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영국 팬들의 더비 티어리스트 중에서 다른 클럽들은 몰라도 항상 맨 꼭대기, 항상 맨 위에 있는 더비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거였어요. 이거 여기도 있죠, 여기도 맨 위에 있죠, 여기도 맨 위에 있죠. 다른 티어 리스트들을 봐도 이 더비가 제일 맨 위에 있어요. 대체 얼마나 빡세길래 영국 현지 팬들이 가장 빡센 더비로 이견 없이 맨 꼭대기로 꼽을 정도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셀틱과 레인저스 간의 올드펌 더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더비냐 하면은 이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글래스고라는 이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양팀 간의 더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셀틱이란 클럽은 뭐 우리 한국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죠. 뭐하는 더비인데 여기 영국 중남부 지역의 이 수많은 더비를 제치고 이 영국 북부 지역에서 이 영국 최강의 더비가 나오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올드펌 더비입니다. 보통 선수들끼리 마찰이 생기면은 뭐 서로 욕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밀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정권 날립니다. 뭐 상대팀 주장에 대한 예우 그딴 거 없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그냥 날리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레인저스 팬들하고 셀틱 팬들을 무려 경찰들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무려 이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체 왜 이 더비가 영국 최악의 더비인 것이냐, 오늘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이 올드펌 더비를 알기 전에 양팀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수박 겉핥기 느낌으로다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우선 레인저스 FC라는 클럽입니다. 이 클럽은요 1872년 4명의 조정 클럽 소속 선수들이 창설한 클럽입니다. 우리 올림픽 보면은 그 여러 선수들이 하나의 배에 탑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저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종목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4사람이 조정 클럽 소속의 선수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배를 타다가 이제 한 호수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축구가 말리는데 해가지고 창설한 클럽이 레인저스예요. 참고로 이 레인저스 FC는요 이 공식 대회 우승만 무려 117회, 유럽 1위, 세계 2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쳤죠? 그리고 1890년 스코틀랜드 리그 창설 이후에 1부 리그에서 단 한 번도 6위 이하를 기록을 해본 적이 없는 클럽입니다. 1925년 26 시즌에 리그 6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레인저스 FC의 최악의 시즌이에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스코틀랜드 창설된 1890년부터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순위를 매겨봤더니 무려 1.97위였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리그가 시작됐을 때 산술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리그 2위라는 겁니다. 1등 아니면 2등이라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그를 씹어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2021년 기준 국내 리그 최다 우승팀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55번을 이겼어요. 55번을.
참고로 라이벌인 셀틱이 54번을 이겼습니다. 이번 2-4-25 시즌을 보시면은 셀틱이 지금 1등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시즌이 맞춰져서 셀틱이 1등하게 되면은 셀틱도 레인저스하고 같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대박이죠. 참고로 유럽 대회 우승은 그 UEFA 컵 위너스컵 1972년에 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참고로 레인저스 FC에서 뛰었던 나름 유명 선수들의 경우에는 리버풀 레전드로 불리는 그레이엄 수네스, 폴 가스코인, 브리안 라우드루프, 더브르, 반 브롱호스트, 그리고 제임스 테버니어 정도가 있는데요. 과거 레인저스 FC의 경우 개신교 출신 이외에는 잘 받지 않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외국 선수의 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처럼 평균 순위가 1.97위, 이런 레인저스 FC와 라이벌을 맺고 있는 클럽은 대체 뭐하는 클럽이냐? 셀틱 FC. 레인저스 창설 15년 뒤인 1888년에 창설된 클럽입니다. 이 클럽은 창설 배경이 있는데요. 1800년대 중반 때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이 아일랜드 대기근을 피해가지고 당시 영국으로 이주온 아일랜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글래스고 지역으로 아일랜드인들이 이주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주를 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시에 너무나도 돈도 없고 궁핍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글래스고에서 신부로 활동하던 이 아일랜드 출신 카톨릭 신부인 월프리드 수사라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인데 가난한 아일랜드 아이들을 위해서 모금을 목적으로 축구 클럽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셀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축구 동호회가 축구 클럽이 된 것이죠. 참고로 이 셀틱이란 이름 자체가 아일랜드의 뿌리인 켈트족에서 따온 단어예요. 즉 이 셀틱 FC는 가난한 이주민들의 아일랜드에 대한 정체성 플러스 이주민 빈민들을 도울 목적으로 창설됐던 클럽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력이 한번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풀의 레전드 달글릿이나 모에스 감독이 선수 시절 때도 뛰었었고요. 로이킨, 헤닝 라르손, 이얼라이트, 아스날 레전드 융베리, 그리고 반데이크까지. 그 밖에 우리나라 선수들로 기성용 선수, 차두리 선수, 오연규, 양현준, 권혁규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나 친숙한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셀틱과 레인저스는요, 1890년에 스코틀랜드 리그가 창설된 이후 128번의 리그전이 치러졌는데 이 중에서 무려 109번이 셀틱 아니면은 레인저스의 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리그 우승 중에서 85%를 이 두 클럽이 먹은 거예요.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스코틀랜드 리그의 이 우승 경력을 나타낸 표인데 레인저스 55번, 셀틱 54번, 다음이 에든버러 FC 4번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양강체제인 거예요. 이 둘이가 다 먹어버린 거죠, 리그를. 그리고 가장 최근인 이 23-24 시즌 기준으로 스코틀랜드 리그 스쿼드의 가치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67% 이상의 비중을 이 두 클럽이 먹었더라. 이 전체의 3분의 1을 먹은 거예요, 이 클럽 두 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리그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이 혼자서 리그 우승 다 한다 이런 말 하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라이벌이가 미친 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445경기를 펼쳤거든요. 근데 승률이 레인저스 기준으로 171승 104무 170패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균형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일부러 맞춘 겁니다. 일부러 맞춘 거. 참고로 이제 잉글랜드 리그 중에서 타이니어 더비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더비가 있는데 뉴캐슬과 썬더랜드 간의 더비인데 여기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54승 49무 53패예요. 근데 여기는 171승 104무 170패예요. 그러니까 못 비벼요 얘네들도. 여기도 빡센 건데 무려 18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이렇다고 하니까 괜히 라이벌이 아닌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고로 얘네 둘이가 리그를 얼마나 쌈 싸먹냐 하면은 이게 08 시즌 때 자료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레인저스가 1등을 했는데 승점이 86점이에요. 셀틱이 82점이고요. 그리고 3등이 하트라는 팀이었는데 보시면 승점이 59점이에요. 아니 갭 차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둘이서 그냥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클럽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최근 시즌인 24-25 시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도 보세요. 셀틱이랑 레인저스가 1등 2등이죠. 78, 65승점. 3등이 하이버니언 보세요. 50점. 차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다른 연도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래요.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게 되는 이제 배경을 좀 알아볼 건데 이 셀틱의 근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일랜드 이주민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만든 클럽이에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인들의 절대 다수가 어떤 종교를 믿냐면 카톨릭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의 대다수가 개신교를 믿어요. 1500년대부터 개신교가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 영국은 대다수가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애초에 개신교라는 종교가 카톨릭이 타락했다고 보고 만들어진 종교다 보니까 영국에서 카톨릭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중반인 20세기까지도 대놓고 차별을 했었습니다. 영국 내에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국가들이 카톨릭이거든요. 근데 영국만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개신교가 가진 의미가 어떻냐면 유럽으로부터의 완전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이 몇 년 전에 브렉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브렉시트에 가장 강력하게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저런 타락한 카톨릭들이랑 우리가 어떻게 이유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막 이러면서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18, 19세기 때 스코틀랜드로 넘어온 아일랜드 이민자들을 안이 꼽게 보고 있던 기존의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이 레인저스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셀틱 꼴보기 싫으니까. 아일랜드인들 꼴보기 싫거든. 자, 보시면 아일랜드에서 프로테스탄트의 비율입니다. 굉장히 파랗죠. 보시면은 0에서 5%입니다 이게. 그렇다는 건 뭡니까? 나머지는 그냥 거의 다 그냥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색채가 뚜렷해지죠. 영국은 뭐 사실상 이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교적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봐야 뭐 카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뭐 하나님 믿고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갖고 싸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 간의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영국같이 개신교가 태어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이 종파 간 갈등이 이 중세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야 뭐 불교를 믿든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뭐 어디 돌탑에다가 기도를 하든 간에 뭐라고 해도 뭐 상관 안 쓰잖아요. 서로가 그냥 존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감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20세기 중반까지 레인저스의 경우에는요, 이 카톨릭 신자들을 암묵적으로 받지 않아 왔습니다. 카톨릭 신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뭐 구단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암묵적으로 안 받았어요. 카톨릭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 셀틱도 열받아가지고 똑같이 했었는데 나중에 셀틱이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을 하면서 이제 셀틱에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실력이 향상되니까 이제 레인저스도 나중에 이제 받아들였죠. 카톨릭 선수들을. 뭐 그랬던 이력이 있는데 참고로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 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퍼거슨 감독이 선수 시절에 레인저스 FC에서 간판 공격수였습니다. 근데 퍼거슨 감독도 스코틀랜드 출신이니까 당연히 개신교 신자예요. 퍼거슨 감독 가족들도 다 개신교 신자였어요. 근데 문제가 퍼거슨 감독의 아내가 유일하게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게 레인저스 팬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퍼거슨 자서전을 보면은 당시 레인저스 팬들이 이 퍼거슨을 대놓고 적대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퍼거슨은 개신교인데 아내가 가톨릭이었을 뿐인데 퍼거슨을 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거슨 입장에 좀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무튼 이런 야생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퍼거슨 감독이 레인저스에서 뛰던 이 196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이 스코틀랜드 내의 종교 갈등이 최악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이제 발생을 했었어요. 참고로 셀틱에 기성용 선수가 뛰었었잖아요. 근데 기성용 선수가 개신교 신자거든요. 근데 셀틱은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셀틱에서 골 넣고 나서 기도 세리머니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셀틱 팬들이 쟤 뭐냐? 아니 어떻게 아니 뭐 저런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 나오고 스코틀랜드 언론에서 기성용 선수 다뤘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스완지 사진으로 지금 대체를 했는데 이럴 땐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종교적 갈등도 있지만은 정치적 갈등이 또 있습니다. 우선 이 올드펌 더비의 정치적 갈등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영국의 북아일랜드 분쟁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돼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일랜드 섬이 당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었는데 근데 이 아일랜드 중에서 일부 영토인 이 북아일랜드 지역은 영국에 종속되었었거든요. 참고로 역사적으로 이 아일랜드인들은 이 영국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무려 중세시대 때부터. 그래서 일단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국에 있기 싫다. 우리 아일랜드 독립시켜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북아일랜드로 이주를 해온 이 영국인들하고 기존의 이 북아일랜드에 거주를 하고 있던 아일랜드인들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던 1972년에 이 북아일랜드에서 영국군들이 아일랜드 비무장 시위대들과 아일랜드 시민들한테 총을 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 14명이 사망을 해요. 민간인 포함해서. 이 사건을 피해 인류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 이후로 북아일랜드 독립 세력인 IRA하고 영국 충성파인 UDA가 무장 충돌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의 내전이죠. 안 그래도 아일랜드인들하고 영국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종교도 다르고 역사적으로도 사이가 안 좋아. 이 민족 간의 갈등도 있어. 근데 영국 군인들이 무려 아일랜드 시민들을 학살을 했네. 총으로 쏴 죽였네.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북아일랜드가 이 북유럽 중에서 가장 치안이 최악인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럴만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 함부로 가면 안 됐었어요. 그때는 위험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막 총을 들고 복면 쓰고 아이들 지나가고 있고 얼마나 괴리감이 느껴집니까?
여기만 보면 북유럽이야. 근데 여기만 보면 어디 뭐 중동도 아니고 뭐 아무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단체가 이념적으로도 서로 달랐습니다. 가령 이 영국 충성파인 UDA의 경우에는요, 영국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보수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IRA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반영주의였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뛰어넘어가지고 레닌 마르크스주의를 추종을 하게 돼가지고 좌익단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해당 분쟁 당시에 아일랜드 정부의 경우에는 이 독립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 역시 자국의 영토에서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군대를 투입을 했죠. 그러면서 충성파를 지원했다. 사실상 이 정도면 거의 대리전이죠. 그래서 1998년 협정 체결까지 민간인을 포함해서 무려 3,5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부상자만 4만 명에서 5만 명이 육박을 해요. 거의 한 20-30년 동안 이렇게 분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막 총 쏘고 막 폭탄 던지고 막 테러하고. 즉 이 북아일랜드 분쟁의 경우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아일랜드계와 영국계 간의 갈등의 정점의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민족 간 갈등 플러스 종교 간 갈등 플러스 이념적 정치적 갈등까지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갖다가 싹 다 짬뽕시킨 것이 바로 이 북아일랜드 분쟁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반으로 갈려가지고 지금 뭐 너 죽고 나 죽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종교에다가 민족 간 갈등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애기예요, 애기. 이 세계가 이게 맞물려 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1984년 당시에 영국 보수당 정치인들하고 당시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에 대한 암살을 목표로 한 브라이튼 호텔 테러 사건이라는 게 또 발생을 했어요. 당시에 마거릿 대처는 죽지 않았는데 정치인 몇몇은 피살됐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 아일랜드 무장 투쟁 장체인 IRA가 이제 주도했던 테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동조면은 서로 사이가 더럽게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드펌 더비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셀틱 팬들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아일랜드계란 말이에요. 레인저스 팬들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지만 영국계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셀틱 팬들은 카톨릭을 지지합니다. 왜냐? 아일랜드계니까. 근데 레인저스 팬들은 영국이니까 개신교를 지지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갈리는 것이죠. 뭐 정치적으로 갈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즉 스포츠에서 북아일랜드 분쟁의 대리전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올드펌 더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빡센 더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 서포터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보통 축구 서포터들 같은 경우에는 깃발 날릴 때 클럽 로고 그려진 깃발을 날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게, 레인저스 서포터들은 영국 국기, 셀틱 서포터들은 아일랜드 국기를 갖고 옵니다. 이게 지금 뭐 영국 대 아일랜드 뭐 평가전 아닙니다. 이 레인저스하고 셀틱 간의 경기예요. 올드펌 더비예요 이거. 물론 셀틱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은 영국의 클럽이죠. 스코틀랜드 지역이 연고지니까. 하지만 아일랜드계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김치라고 하면은 영국은 축구거든요. 근데 그런 영국 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인정을 하는 더비가 바로 이 올드펌 더비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심하다는 거겠습니까? 참고로 데클런 라이스 선수 그리고 잭 그릴리시 선수의 경우 처음에 아일랜드 국대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국 국대 소속으로 각각 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 아일랜드 내에서 욕을 패대기로 먹었습니다. The snakes are back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리도 없고 그냥 뱀 같은 놈들이다 이거죠. 이처럼 아일랜드 국민들과 이 영국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민족, 정치, 종교 뭐 세계의 뭐 삼위일체인데 뭐 그럴만도 하죠. 참고로 가장 심각한 올드펌 더비로 이제 꼽는 더비가 98-99 시즌의 스코틀랜드 33라운드 올드펌 더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레인저스가 1등이었고요 셀틱이 2등이었습니다. 근데 이 올드펌 더비에서 만약에 레인저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셀틱의 홈에서 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셀틱 홈에서 열렸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레인저스가 3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셀틱 홈인 셀틱 파크에서 레인저스가 우승을 확정지은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만 있겠습니까 셀틱 팬들이. 개빡쳤죠. 그래서 경기장에 난입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리고 당시 주심이 레인저스 선수들에게 조금 유하게 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심을 폭행하려고 이 팬들이 막 경기장 난입하고 이 주심한테 동전 던져가지고 주심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막 피가 나가지고 경기가 중단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당시 뭐 레드카드도 몇 장 나왔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당시 셀틱 CEO가 이 주심에 대한 편파 판정을 주장을 하면서 무려 행동 심리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주심이 이제 경기를 하면서 뭐 손짓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손짓에 대한 행동 심리 분석을 학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던 뭐 그런 뭐 여러모로 대단하죠. 그리고 양 팀 모두 이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성향을 경기장까지 가지고 옵니다. 보시면은 셀틱 팬들이거든요. 2013년 AC 밀란과의 챔스 조별리그에서 이 셀틱 서포터들이
셀틱이 IRA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재를 해가지고 UEFA로부터 징계를 먹기도 했고요. 보시면 바비 샌즈라는 이 사람이 아일랜드 무장 독립단체를 지지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고로 IRA는 현재 테러 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 이런 거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영국 정부와 반대되는 행동. 가령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랑 혈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도 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셀틱의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이제 팔레스타인 국기를 이렇게 들기도 하고. 아니, 누가 여기를 셀틱 서포터석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좀 이런 거 보면 좀 와, 진짜로. 참고로 이제 양 팀 간의 경기는 카드가 안 나오는 경기를 찾기가 힘듭니다. 뭐 레인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저스 역시 영국 보수답게 영국 여왕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이런 이제 플랩 카드를 내걸기도 하고요. 참고로 2012년에 레인저스가 4부 리그로 강등이 된 적이 있어요. 당시 레인저스의 세금 체납 및 재정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레인저스가 4부 리그로 갔거든요. 보시면 이 시기인데 여기서 갑자기 빵 4부 리그로 와버리죠. 물론 금방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시 셀틱 팬들이 이 레인저스를 엄청나게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레인저스가 강등을 당하면서 2012년에 처음으로 올드펌 더비가 치러지지 않은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축구 클럽들의 경우에는요, 영국 전사자들의 추모 기간에 양귀비 패치를 붙이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셀틱의 경우에는요, 영국 클럽 중에서 유일하게 영국 전사자 추모 기간에 양귀비 패치를 부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영국 전사자를 추모하는 행위 자체가 이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국 군인들이 아일랜드 국민들을 총으로 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착할 수 없다. 그래서 레인저스는 이렇게 양귀비 패치를 부착을 하는데 셀틱은 부착을 하지 않는다. 참고로 레인저스가 4부 리그로 떨어졌을 때 이제 셀틱 팬들이 레인저스 관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풍자를 하니까 이제 레인저스 팬들이 이제 긁혀가지고 똑같이 이제 관을 들고 와가지고 너희들 묻어버리겠다. 서로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 정도만 하면 약과죠. 참고로 셀틱하고 리버풀하고 사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셀틱의 응원가가 리버풀의 응원가랑 똑같아요. You never walk alone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 영국으로 이주한 아일랜드인들도 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일랜드 이주민들 자체가 영국 클럽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축구를 즐길 클럽을 찾던 도중에 아일랜드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 리버풀 지역에서 리버풀이란 클럽이 창단이 된 거예요. 아, 이거다, 여기 응원하자. 그래가지고 이 이주자들이 리버풀을 응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아일랜드계 리버풀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아일랜드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서로 정치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진보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아일랜드 이주자들도 처음에 영국으로 왔을 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돈이 없었는데 이 리버풀 출신 사람들도 대부분 돈이 없고 노동자 출신의 임대주택 살고 그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응원가도 같고 서로 친선전하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이 응원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서로 우승하면 축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리버풀의 레전드인 스티븐 제라드가 레인저스 감독으로 부임할 때 그때 셀틱 팬들이 제라드 호박씨를 엄청 깠어요. 야, 이 배신자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참고로 제라드는 뭐 아일랜드 그쪽이랑 별로 관련은 없어요. 참고로 왜 셀틱을 안 하고 레인저스 감독으로 부임을 했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알려진 건 없어요. 그냥 뭐 감독 자리가 났으니까 뭐 감독 부임을 했겠죠. 98-99 시즌에 이제 난리 부르스가 난 이후로 시간대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점심 12시가 술을 많이 안 먹는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를 바꾼 거예요. 하도 서포터들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니까. 근데 그래도 해당 경기 날에는 글래스고 경찰서의 업무가 13배가 증가를 하고 폭력 사태가 9배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드펌 더비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 스코틀랜드 경찰들은 초비상인 거예요.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올드펌 더비의 악명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해당 더비로 발생하는 스코틀랜드 경제 효과만 대략 2250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스코틀랜드에서는 결코 빠져선 안 되는 더비이자 이 스코틀랜드 리그의 흥행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더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고 이 올드펌 더비를 보러 오는 해외 축구 팬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내에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죠. 다만 너무 싸워서 문제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더비는 돈이 된다. 무미건조하게 뭐 A팀이랑 B팀이랑 붙을 바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런 클럽들끼리 맞붙는 게 스토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영국 현지 팬들이 뽑은 영국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 올드펌 더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